최초의 명령을 받을 때부터 첫 번째 전산실 출입 통제에 대한 크게 있을 수는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서버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와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서버를 어떻게 복제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떼어와야겠네. 이 두 가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명이 모인 가운데 임무 명령을 하달할 때 9명 모두 이 위법성에 대해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인원들 단 한 명 나가는 모두에게 서버 복사 장비도 다 가져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서 불법적으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체증 장비하는 카메라 또는 이거 할 걸 다 증거 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 명령 하달할 때 저의 첫 명령은 진입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출발은 하되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장관이 항명죄로 다스린다 그랬고 현재 상황이 성관이 어떤 소요 사태가 있는지 우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항상 위관리 주체에서 어떤 소요 사태라든가 폭동 사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어떤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출발은 하는데 절대 일단은 내가 법무실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법적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진입금지 명령을 내리고 거기 모였던 인원들이 다 위법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무실 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법무 검토를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법무 검토를 하고 바로 비합본 우리 안보본 이게 작전 상황인데 안보본에다가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원거리 대기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한 게 법무실도 그렇고 모든 서버를 복제하든 아니면 다음날 우리가 범죄 증거 혐의인데 이 사항은 모르는 겁니다. 현장 상황이 범죄 어떤 우리가 간첩이 될런지 그리고 23시 이후의 상황인데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면 전산실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전산실 직원들의 동의하에 하나하나 그 상황들이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항들을 문자로 발송을 하고 직접 가천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고 좀 있다가 나머지 4개 팀장들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들어가지 마라. 현장 대기해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임무 수행한 거는 근데 그때 어느 누구 팀도 서버 복제 장비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명령 하달할 때부터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저희가 거의 공안식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근데 저번에 왜 출발했느냐 그 당시는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에 장관의 항명죄라는 그러한 것도 전파가 됐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한 거 가지고는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인지는 예측조차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네, 참 군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첩사의 정성우 1처장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아까 오전에 그 사령관이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라 해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했고 그때 사실 실질적으로는 선관위를 직접 가서 물어보든지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인터넷 자료나 판례만 했죠? 연영 사령관이 그 부정선거 얘기가 도대체 뭐냐 그거 좀 확인해 달라 했을 때 제가 답변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인터넷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를 이제 했잖아요. 문건으로 보고했죠. 아까 오전에 그 박선원 의원이 띄우셨는데 그 보고를 하고 나서 사령관은 어떤 피드백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분명히 방첩 사령관이 그 정도로 그 검토를 시켰으면은 상부에 장관이나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하려고 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그 어떤 말이 없었어요? 이게 상부 장관님 보고 같은 경우는 별도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 부서가 있고 저희는 사령관을 보자는 본인의 궁금증 차원에서 비서실에서 그래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법원 판례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개 자료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다 하나하나 의혹 제기된 걸 했고. 그래 보고를 해드렸는데 네.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령관 입장에서는 자주 대통령을 장관을 자주 만났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보고를 했든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이라든지 네가 보고했던 걸 갖다가 한 보고를 했다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전혀 절대 없었습니다. 연영사령관은 내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이런 사항이 뭐냐라고 했고 저희가 이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내 얘기는 인터넷 등 나와 있는 공개자로 네, 선생님은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날 이제 방첩사에서 보면은 여러 이제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1처장이 주로 지시를 받았는데 요원들을 갖다가 선관위 과천청사라든지 네 군데 출동시키려고 준비를 지금 지시를 받았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출동을 지금 현재 공소장에도 그게 나오지가 않는데 방첩사 내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 방첩사는 다른 특전사나 정보사나 또는 수방사 달리 인원들이 영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퇴근해서 본인들 거주지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만 해도 영해거주 소진만으로 1시간이 넘게 지체가 됐고 들어와서 인원들이 상황 파악하고 명령 하달하는 데에도 제 방에 들어와서 명령을 최초 하달하는 시간이 23시 50분이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있었던 22시 30분경에 1시간 20분이 지난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들이 방첩사에서 사전에 준비됐던 그러한 징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3시 50분에 들어와서 명령을 하달하는 데만 해도 저희 성관이 팀은 위법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0여 분 넘게 위법성을 얘기하고 00시 25분경에 인원들이 해산을 그러면 합니다. 그 당시에 사령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사령관은 최초에 지하 2층에 내려가서 위관리센터에서 상황을 확인하려는데 그때 문이 안 열리고 장관 주간 VTC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복도에 서성이다가 그 밑에서 30분 그래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갔지만 장관 주간 그 회의가 끝났다 그러고 5층에 기밀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5층으로 1처장은 올라갔습니다. 사령관하고 같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다른 방에 있었나요? 저는 최초에 내려갔을 때는 사령관이랑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5층에 23시 한 5분에서 10분으로 새롭게 그 화상회의가 연결됐을 때는 그때 5층 갔다가 다시 이제 인물하달하기 위해서 제 방으로 그리고 이제 사령관이 아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 진술 들었죠? 예. 예, 증언 들었는데 사령관이 여인영 사령관이 그 14명 그 명단을 우리 1처장한테 혹시 얘기를 해줬나요? 아닙니다. 국회팀과 성관이팀 완전히 분리가 됐었고 비상계엄 선포된 다음에 지하 2층에 내려갔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인했던 바로는 22시 45분경에 수단단장이 그 연영사령관에게 그 지시를 받고 내려왔고 저도 그때 나갔다면서 지시를 그 갔습니다. 명단은 이제 국회팀에게만 이제 지시를 했고 예, 일처장은 일반. 이제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출동 준비시키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 공부를 했다는데 그 선관위 출동하기 전에 그 이유는 그 일처장이 스스로 생각해서 했나요? 아니면 뭐 최초에 명령을 받을 때부터 첫 번째 전산실 출입 통제에 대한 크게 뭐 있을 수는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서버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와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서버를 어떻게 복제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떼어와야겠네. 이 두 가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명이 모인 가운데 임무 명령을 하달할 때 9명 모두 이 위법성에 대해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인원들 단 한 명 나가는 모두에게 서버 복사 장비도 다 가져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서 불법적으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체증 장비하는 카메라 또는 이거 할 걸 다 증거 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 명령 하달할 때 저의 첫 명령은 진입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출발은 하되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장관이 항명죄로 다스린다 그랬고 현재 상황이 성관이 어떤 소요 사태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항상 위관리 주체에서 어떤 소요 사태라든가 폭동 사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어떤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출발은 하는데 절대 일단은 내가 법무실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법적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진입금지 명령을 내리고 거기 모였던 인원들이 다 위법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무실 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법무 검토를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법무 검토를 하고 바로 비합헌 우리 안보헌 이게 작전 상황이 때 안보헌에다가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원거리 대기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한 게 법무실도 그렇고 모든 서버를 복제하든 아니면 다음날 우리가 범죄 증거 혐의인데 이 사항은 모르는 겁니다. 현장 상황이 범죄 어떤 우리가 간첩이 이제 될런지 그리고 23시 이후의 상황인데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면 전산실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전산실 직원들의 동의하에 하나하나 그 상황들이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항들을 문자로 발송을 하고 직접 가천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고 좀 있다가 나머지 4개 팀장들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들어가지 마라. 현장 대기해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임무 수행한 거는 근데 그때 어느 누구 팀도 서버 복제 장비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명령 하달할 때부터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저희가 거의 공안식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근데 저번에 왜 출발했느냐 그 당시는 어떤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에 장관의 항명죄라는 그러한 것도 전파가 됐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한 거 가지고는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인지는 예측조차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네. 참 군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실장님, 김성원 의원 질의 네. 시키세요. 우리 아까 추미애 의원님께서 아파치 헬기 얘기를 할 때 NLL 근접 비행이 우리 관할 구역입니까? NLL 이남이면 우리 관할 구역이라고. 관할 구역입니까? 네. 미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NLL 이남에 대해서는 P518 비행진 안에 들어갈 때 미군 유엔군 사령관인데 NLL 이남의 비행은 그 유엔사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했고 북한에서 대응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네. 통상적이고 문제 없죠? 그러면 돌려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일 북한에서 우리 전력이 임무를 했고 북한에서 대응했다면 북풍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했고 북한에서 대응도 없었다. 그래서 통상적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만일 북한에서 우리 전력이 임무를 했고 북한에서 대응했다면 북풍입니까? 우리 전력이 북한 관할 지역을 넘어갔을 경우 예. 잠깐 멈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자, 우리가 북한으로 넘 예. 우리 전력이 우리 예. 헬기가 NLL 이북으로 갔을 때 예. 임무를 했고 북한에서 대응을 했다면 북풍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북이라는 뭐 단어는 그게 연결이 제가 뭐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아니 우리가 넘어가면 정전협정 위반은 우리가 한 것이고 예. 북한이 아마 자위권 입장에서 우리 전력 넘어간 전력에 대해서 예, 됐습니다.武力행사했을 예, 겁니다. 예, 됐습니다. 자, 저 작전본부장님, 우리 전력이 지금까지 대북 전단, 그다음에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력이 넘어간 적 있습니까? 보고가 된 적 있습니까? 합참에? 그 전반적인 대북 관련 작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또 다른 전력이 넘어가기도 하나요? 앞에 그 질문에 두 가지는 넘어갔는데 또 넘어갔냐는 질문에 대해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전력이 넘어가나? 합참에 다 보고하죠. 이런 것들은 만일 넘어가면 제가 일반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넘어가면 보고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보고를 합니다. 예. 특수한 상황은 보고 안 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상황이 있습니다. 봤는데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담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예. 실장님, 네. 실장님 경계태세 2급 발령된 거 아시죠? 그 계엄당일날 예. 네네네 들었습니다. 언제 인지하셨어요? 그 시간 시점은 모르겠는데 예. 늦게 인지하셨죠. 근데 하여튼 제가 그날 뭐 좀 계엄 관련돼서는 추적을 못했습니다. 예. 아니 1국의 안보실장님인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됐어요. 그러면 장관과도 하시고 왔으니까 잘하실 거 아니에요.
2급 발령 요건이 있죠. 아마 작전본부장 하셨을 때도 2급 발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급 발령이 됐고 그거를 시간을 말씀하신가 그랬는데 한 예. 24시 이전에 예, 아마 발령됐을 때 위기관리센터장이 저한테 예, 그 북한 동향하고 예. 그런 거 22시 10분에 발령됐어요. 22시 10분에. 그러면 뭐 한 그 뒤일 겁니다. 예, 제가 예. 시간이 지금 지금 예. 지금 이게 뭐 군을 두둔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 경계태세 2급 발령했는데 22시 40분에 발령됐는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예하 부대, 작전 부대, 육군에는 아예 공문도 안 갔고요. 공군본부 1시간 뒤, 작전사 같은 경우는 3시간 뒤, 예하 부대 4시간 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군복을 입고 계셨고 장관이 하셨으면 만약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 전파가 그렇게 늦었다면 조금 상황 전파 체계에 문제가 그렇죠. 있는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자, 작전본부장님, 작전본부장입니다. 정보사 상황 일지를 보면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 발령했습니다. 그러면 발령됐을 때 조치부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죠. 네. 그 경계태세 2급은 왜 발령한 거예요? 현 그때 상황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적이 이를 알고 어떻게 또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2시 40분에 발령이 됐으면 그 전에 회의를 했겠네요. 요건 검토, 선포 요건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태세 2급은 적의 도발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면 이럴 누가 때 발령권자가 누구예요?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2급은 예. 연대장급 이상입니다. 예? 연대장급 이상이 발령할 수 합하면서 있습니다. 발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군 경계태세 2급을 합참 의정 명의로 발령한 겁니다. 네, 아까 국정조사위원장께서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승인권자 경호처장에게 검토를 부탁했는데 검토했습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방금 전에 그 공수처 검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네, 우리 박성재 장관님, 예, 네, 12월 4일 저녁 그때 같이 술을 드셨죠?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 모이셨죠? 삼청동에서.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그렇게 있어. 네. 그리고 그게 7시 반이었고 다시 헤어졌다가 9시에 다시 용산에서 모였죠. 그거는 완전히 허위입니다. 모인 적 없습니까? 예, 그 모이자고 할 때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뭐 어떤 전부 경위 자체를 누가 모이자고 했습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인데 저녁이나 같이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와 관련해서는 계엄과 관련해서 얘기 안 했습니까? 전에 얘기 때는 송년했다고 하시던데 계엄 맞습니다.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엄을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죠? 대처한다요? 다 끝났는데 뭘 대처를 합니까? 사후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사후 수습을 합니까? 저희들이. 저한테 묻습니까? 아니 그럼 저희들이 그때 사후 뭐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후 수습을 어떻게 모의를 합니까? 예, 김주현 민정수석님 잠깐 수답해 주십시오. 네. 12월 4일 그때 다시 용산에서 안 모였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바로 귀가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삼청동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잠깐만요. 예. 아니 많이 얘기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네.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사직도 네, 하고 진행. 계엄은 해제됐고 그래서 모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일에 관해서는 뭐 서로 얘기를 여기 나누고 할 모인 만한 일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그다음에 이완규 모두 다 예. 법조인들입니다. 법조인 분들이 12월 3일 그 이후에 4일 날 새벽에 이러저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계엄 이후에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안 했습니까? 이 중요한 안 했습니다. 이 중요한 분들이 뭐가 모였는데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전에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서로 간에 예, 얘기를 알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톱해 주십시오. 정성호 차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 여인영 사령관이 정성호 차장에게 성관이 등에 출입해가지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수의 방첩대 관계자들은 이때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최초에 그 여인영 사령관이 저한테 명령할 때는 저희가 전산실 출입 통제를 명확히 얘기했는데 아니 검찰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이라고 명령을 하달 할 때 네. 그때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뭐지?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얘기가 막 스쳐 지나갔던 할 때 검찰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까? 여인영 사령 검찰 얘기 없었습니다. 국정원 또는 수사기관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거야 해서 민간 전문 분석팀이 군이 아닌 민간 전문이 뭐지 그런 얘기들이 명령하다 할 때 오고 갔습니다. 예, 잠깐, 네, 됐습니다. 잠깐만요. 박성재 장관님, 예. 이제 여기에서 국정원 또는 수사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검찰이라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검사 두 명이 출발을 이미 했다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일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국수본 관계자한테 이 질이 끝나고 나면 두명 검사의 이름과 직책을 말씀드려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말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고 그 이후로 확인해 본 바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